오늘은 김광규 시인의 안개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안개 그러면은 일종의 불투명성이죠. 이제 앞을 흐리게 하는 어떤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자 하거나 내지는 어디에 가고자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존재 내지는 불확실하게 만드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정치적 현상을 풍자한 시이다. 그렇다면 좀 전에 봤던 안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존재라고 보면 되겠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는 막바지에 다다른 유신 독재 시절, 즉 박정희 정권 시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진실은 가려지고 유언비어만이 난무한 가운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앞날은 어떠할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대중들의 암울한 현실을 담았다. 뭐 지금이라고 뭐 별반 차이가 있을까? 그러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시각적인 능력보다 청각적인 능력을 더 많이 갖추게 된다는 역설을 강조한다. 안개 속에서 살면서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귀를 통해서라도 더 듣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진실임을 보여주는 한편 시인은 인간의 삶에 대한 완전한 통제와 억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뭐요? 이러한 통제와 억압을 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이 사회에 대한 풍자, 비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귀는 자꾸 커진다.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이 안개의 나라에 산다. 자, 내용은 생각보다 길지는 않지만은 생각보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 다음에 토끼 안개의 나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화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짙은, 자, 여기서 안개라고 하는 건 좀 전에 해제에서도 봤듯이 진실을 덮거나 가리는 수단이고, 그 다음에 올바른 태도 내지는 비판적 태도를 마비시키는 존재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언제나 안개가 짙은, 그러면 언제나죠. 늘 항상이야. 한마디로 억압적 정치 현실이 일상화된, 그리고 계속 지속되고 계속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나타내는 구절이면서 어디가 안개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안개의 나라라는 것은 분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부정적 시대 공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공간이고 쉽게 얘기해서 독재 정권, 유신 정권의 말미 현상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야? 아니야.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반어적인 표현으로서 발생한 일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덮어진다는 거예요. 뭐 이거 뭐 지금이라고 뭐 별다를 거 있나? 똑같지 않나? 뭐 그런 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간에 진실이 은폐되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어떤 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되므로 이거죠. 자, 왜 안개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안개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주는 일종의 제한적 대상이다. 제한을 주는 대상이다. 이거죠. 국민의 삶에 가해지는 제한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상황, 뭐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에 익숙해져 한마디로 비판력과 분별력이 상실되어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누가? 일반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태도를 갖게 된다. 한마디로 비판의 대상으로서 시민, 소시민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라고 보면 돼. 자, 부조리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행부터 9행까지 지금까지 안개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본질, 진실을 파악하는 태도가 되겠죠? 뭐예요? 진실, 본질을 파악하는 태도가 보다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하죠? 그거는 위험하니까. 그래서 뭐 해야 한다? 들어야 한다. 자, 듣는다는 것은 자, 주체적이지 못한 태도가 되겠네요. 그죠? 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진실을 파악한다기보다는 진실에 순응하는 태도라고 봐야겠네요. 왜? 살아야 하니까. 위험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자, 본다는 것만 그러면 진실을 파악하는 태도인가? 듣는다는 것은 그러면 진실을 파악하는 태도가 아닌가? 아니죠. 듣는 것도 진실을 파악하는 태도죠. 즉 눈이 가려져 있어. 눈이 가려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들어서라도 진실을 파악해야겠죠. 라고 한다면 듣는다는 것은 분명 현실을 순응하는 태도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현실을 파악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부정이 오히려 긍정적일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따라서 이 대목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름의 진실을 알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다? 중의적이다. 왜 들어야 한다고? 왜? 그 왜, why에 대한 답이 여기 있네요. 뭐라고?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듣기는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듣지 않으면은 뭐예요? 진실을 모르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사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안개의 나라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리에 의존해야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즉 현실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이런 건 일종의 현실에 대한 굴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는 해요. 자, 귀는 자꾸 커진다. 이때 말하는 귀는 소극적이나마 진실을 알려는 모습일 것이고요. 생존을 위한 방편이겠죠. 자, 여기까지 10행부터 14행까지는 안개의 나라에서 보지 않고 들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잠깐 여기서 말하는 귀는 뭐예요? 듣고자 하는 귀죠? 그래요. 듣고자 하는 귀예요. 그러니까 뭐야? 너무 많이 커졌다니까 결국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귀에 기울이다 보니까는. 오케이? 그래서 방어적 기제로 커진 비정상적인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이야. 원래 토끼가 귀가 길잖아. 크잖아.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잘 읽어야 돼요. 하얀 귀를 가진이 아니라 하얀 안개의 귀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하얀 안개의 귀야. 하얀 귀가 아니야. 그러면 아까 안개가 뭐였죠? 안개가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도구였다면 결국 이 귀는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어찌 본다면 제대로 듣기는 어려운 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들으려고 살기 위해서 들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진실에 수렴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토끼 같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끼라고 하는 건 나약함, 연약함 또는 귀여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자, 토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조리한 시대 상황에 저항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소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토끼 같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들, 즉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네들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얀 안개의 귀를 가졌기 때문이겠네요. 이러한 안개의 나라에 산다. 따라서 진실을 알고 현실을 극복하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약하죠. 즉 현실 극복하려는 노력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 암담한 당시 시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서 15행부터 17행까지는 안개의 나라에서 사는 토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어떤 진실이 왜곡된 그런 이야기들, 소문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죠.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도 그것에 일조하고 있는 매스미디어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요. 어쨌거나 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을 못 가졌다면 그래도 안개의 귀가 아닌 하얀 귀, 깨끗하고 맑은, 그러면서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귀라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풍자적이고요. 상징적이고 현실 참여적이다. 어조는 비판적인 어조고요.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정치 현실에 대한 풍자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현상에 대한 인과적으로 분석하고 반어적으로 풍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반어적 성격이 매우 강한 그러한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레고리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잠깐 우화적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볼게요. 이 알레고리는 다르게 말하다 라고 하는 그리스어 알레고리아에서 나온 것으로 이중적 의미를 가진 이야기 유형을 의미한다. 뭐라고? 이중적 의미를 가진 이야기 유형. 즉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 유형을 우리는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우의라고도 하죠. 그것이 두 가지로 해석되기도 하고 세 가지, 네 가지로 해석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 구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은 어떠냐? 이 작품은 억압적 정치 현실의 지속과 심화, 국민의 삶에 가해지는 제한, 그리고 마비되어가는 시민의식을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안개가 뭔데? 안개란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 그렇다면 이걸 사회로 보자. 우리 사회로 본다면 진실을 가리는 유언비어 내지는 언론, 기타 등등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언론이 지금은 2022년 지금은 주류 언론만 해당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 외곽에 있는 많은 언론들도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안개의 나라는 안개가 잔뜩 껴있는 나라네. 그죠? 부정적인 상황이 심화되고 지속되는 현실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실이 가려진 내지는 진실이 왜곡되는 정권이죠. 이 시가 창작되던 시기로 본다면 유신 독재 정권이 되겠습니다. 자, 보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행위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시민이 되겠죠. 반면에 이 듣다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살기 위한 수동적이고 수능적인 행위예요. 그러나 이것은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보다는 일종의 순응하는 국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얀 안개의 귀를 가졌다. 이거는 하얀 귀가 아니라 하얀 안개의 귀죠. 즉 진실이 왜곡된 것을 듣는 귀. 한마디로 수용하기만 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은 무비판적인 자세와 수능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이러한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 이 산다라고 표현한 것은 작가는 내지는 화자는 결국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그 다음에 현실 자체가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인간 사회를 동물 내지는 특정한 사회를 우의적으로 비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원인가 왜 이렇기 때문에 이러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하다는 것을 이중적이고 그 다음에 반어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그래서 설명할 때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인과적 분석과 반어적 풍자라고 했지만 알레고리라고 하는 측면, 우의라고 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유사한 식구를 반복하여 현실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 반복이라고 했나요? 자, 이런 거죠. 안개의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개의 나라는 그러므로 보려 하지 말고 라는 식으로 않는다, 않음으로 않는다, 하지 말고 등 부정적 서술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또 현재 시제의 표현을 사용해서 안개의 나라를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 안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시적 상황의 어떤 암울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각적 침상, 하얀 안개죠.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죠. 하얀 안개의 길을 가진 토끼, 하얀색이겠다. 그죠? 주로 흰색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안개 또는 안개의 나라와 토끼를 연결하고 있다. 또 하나,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좀 전에 했던 거예요. 그죠? 않는다. 또 하나, 들어야 한다, 커진다, 산다. 자, 부정적 종교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다라와 같은 당위형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어요. 또 하나, 니은다와 같은 평소형 종교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광규 시인의 안개의 나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